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육 이슈톡톡 진행을 맡은 전효진입니다. 오늘 대구교육 이슈톡톡에서 함께 나눌 주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에서 운영한 늘봄형 도서관 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신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관장님, 또 참여해주신 담임교사와 학부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문희규 관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관장 문희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톡톡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에 대해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구교육 이슈톡톡에서 우리 도서관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공도서관으로 현 위치에서 40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건물이 노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작년 7월 대구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름인 중앙도서관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도 바꾸고 새롭게 재개관했습니다. 시설은 1층과 2층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세계기록유산관, 아카이브관 등 대구의 자랑거리인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하는 공간이고, 도서관은 지하 1층과 3층, 4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 1층은 다목적실인 250석 규모의 문화공간 가온, 그리고 보존 서고가 있고, 3층, 4층은 도서관 종합자료실,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인문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종전 학교 교실 형태에서 벗어나고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을 없애 층별 전체를 개방형 통합형 구조로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은 대구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서관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 시민들에게 교육, 토론, 체험,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도서관 많이 방문해 주시고 현대화된 우리 도서관에서 독서와 함께 휴식,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구교육 이슈톡톡에서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도서관이 운영한 늘봄형 도서관 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함께 참여해주신 학부모님과 담임교사 두 분과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예, 우리 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작년 7월 28일 새롭게 재개관했는데, 현대화된 도서관 시설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학생 수 감소, 사교육비 증가 등에 대응해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해서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모델이 없어서 먼저 교육지원청 및 인근 학교를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지역 내 돌봄 복지 시스템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했던 초등 프로그램 노하우를 기본으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현장 장학 협의회를 우리 도서관에서 개최해서 교육, 돌봄 현장 전문가인 교장 선생님 의견을 청취한 후 지금의 독서를 기본으로 하는 늘봄형 도서관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서관 학교를 개략적으로 소개드리면 운영 기간은 학교와 같이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3월부터 7월, 9월부터 12월까지 4, 5개월 단위로 수료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 시간은 주 5일, 평일 학교 수업 종료 후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저녁 8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 1, 2학년은 학교 돌봄 교실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었고, 초등 6학년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초등 3, 4, 5학년을 참가 대상으로 정하고, 학년별 정원은 도서관의 시설을 고려해서 3학년 12명, 4학년 10명, 5학년 10명, 총 32명으로 정했습니다. 학생들 활동 장소는 도서관 강좌실, 모둠 활동실, 어린이 자료실,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80평 규모의 문화공간 가운 등 도서관 어디에서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에 도착하면 각 학년 교실에서 4시까지 학년별 추천 도서를 읽거나 학습 도우미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서 자율학습을 합니다.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전문 강사가 교과 연계 수업을 학년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6시부터 7시까지는 대구 교사 보드게임 연구회 소속 현직 교사가 재능 기부하는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배려, 존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녁 8시까지는 독서 또는 자율학습을 하든지 귀가를 하든지 학생이 선택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모두 도서 대출증을 발급받아 자율적으로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우리 도서관 사수들이 학년별로 추천하는 책을 읽고 자체 제작한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기수별 50권 이상 책 읽기를 하면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데 매월 양이나 질을 좀 높여서 한 끼 식사에 버금가는 간식 계획을 세워 4시부터 30분간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부족한 학생은 6시 이후는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귀가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연속 3일 또는 총 10회 이상 무단 결석 시 퇴교되고 90% 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증을 발급하도록 기준을 정했고, 미리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 인근 5개 초등학교에 학생 이동 도우미를 2인 1조로 배치해서 학생들이 도우미와 함께 안전하게 도서관으로 이동하도록 했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도착하거나 귀가할 때 학생 스스로 모바일 출결 앱으로 등록토로 해서 자녀들이 도서관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님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각 학년 교실로 들어가면 학습 도우미가 지도를 하고,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도서관 3층에는 저녁 8시까지 안전지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1, 2층은 국제보상운동 기록관이 있고, 주위에 공원도 있고 1층 북카페도 있어서 도서관하고 관련 없는 외부인 출입도 잦아 1층 출입구에 8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안전공제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 소속 학교장이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활동 연장으로 인정하면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 안전공제위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도 필요했습니다. 학생들 간 다툼이나 수업 시간 중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면 교육청으로 자문도 하고 담임 역할을 하시는 학습 도우미, 그리고 학부모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제1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학교는 학생 이동, 독서 지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간식 지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도서관에서 시니어 클럽으로 퇴직 교원 및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제안했고, 시니어 클럽에서 학습 도우미 및 이동 도우미 역할을 해주실 총 17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 도서관으로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학습 도우미는 퇴직 교원들로 학년별 2명씩 배치해서 전반부는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후반부는 5시부터 8시까지 매일 3시간씩 독서, 학습, 간식, 생활지도 등 담임 역할을 하고, 학생 이동 도우미는 학교별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도서관으로 이동시키고 도서관 내에서 학생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교육과 연계 수업은 전문 강사가 진행을 합니다. 전문 강사는 공개 채용을 했는데, 현직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장시간 면접을 통해서 좋은 강사님을 선정해 주셔서 학생, 학부모들부터 교육과 연계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학생 참가 현황은 지난 7월 19일 제1기
늘보명 도서관학교 수료식을 했는데 전체 학생 평균 출석률이 94%이고 해외 이민 1명을 제외한 학생 전체가 수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50권 이상 독서 및 독서 기록장을 작성한 학생이 11명이나 나와서 다독상도 시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도서관학교 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결석이 많지 않고 낙후 학생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1기 도서관학교를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가 학생들은 도서관과 친숙해지고 도서관에 가는 것이 즐겁다. 책이 재미있어지고 읽는 횟수가 늘었다라고 응답했고 학부모님은 도서관학교 운영 전반에 만족한다. 사교육 및 양육 부담이 감소되었다라고 응답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좀 놀랍기도 했고 당초 우리 도서관학교 운영 목적에 맞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따라와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대견스러웠고 우리 직원, 도우미 선생님 모두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에서 운영한 늘보명 도서관 학교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준비 과정, 그리고 운영 과정 등에서 많은 고심과 노력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보명 도서관 학교 1기 4학년 학급 담임을 맡았던 임순영입니다. 중등 국어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보명 도서관 학교 1기 학부모 안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임 선생님, 이 사업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통 학교에 지금 재직을 하셨었으니까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또 늘보명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사업을 도서관에서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되게 반가웠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지역 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방과후 학교 등으로 아이들의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나 경비, 강사 초빙 등 그 여력이 부족한데 늘보명 도서관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서로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교과 프로그램과 특별 활동을 한다는 점이 국제보상운동 기념 도서관 학교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 학부모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또는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2학년 겨울방학 때 매달 초 발행되는 중부 소식지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24년 초등학교에 늘봄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들었으나 대구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늘봄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안내되는 내용의 요일별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 인근 학교라서 도우미가 배정되어서 도서관까지 안전하게 등원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무척 마음에 들었으나 아이가 매일 6시까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염려되었습니다. 당사자인 아이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기에 프로그램표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서 꼭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덜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잘 참여해야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매일 잘 참여할 수 있다는 아이의 다짐을 받고서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참가를 못할 수도 있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늘보명 도서관 학교를 한 학기 동안 운영하셨는데요. 아마 관장님과 또 참여하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소감이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관장님만의 운영 비결 여쭤볼까요? 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와 같이 급식을 제공할 수도 없고 또 어린 학생들이 학교 수업 마치고 도서관으로 개별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학생,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공공도서관에서 진행을 하니까 도서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 학교 교원이 있었던 선생님이 담임 역할을 해주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학생 이동이나 학생 안전지도 역할을 하는 게 학부모님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서관 학교는 학생들이 오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아침 8시에 학교에 등교를 해서 오후까지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게 힘들고 지칠 것 같아서 도서관에 오면 책을 보고 싶으면 도서관 어디에서 가서 보고 싶은 책을 보면 되고 과제를 하고 싶으면 학습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과제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으면 도서관 안에서 휴식을 하도록 둡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싶을 때 책을 보고 수업을 하고 싶을 때 수업을 하도록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넓은면 도서관 학교에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탈락자 없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께서도 늘보명 도서관 학교에 참여하신 소감 전해주실까요? 제가 이번 늘보명 도서관 학교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속에서 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일기를 한번 돌아보면 그 도서관 관장님과 또 늘보명 담당 그 서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 불편한 건 없는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 또는 간식은 어땠는지 매일매일 물으시면서 혹시나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이나 그 이동 도우미 선생님들이 다 시니어들이라서 집안의 손주를 보듯이 전부 다 너무나 친절하게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봐 주셨다 하는 점. 그리고 가장 그 마음에 와 닿던 그것은 학생들도 책을 좋아하고 학부모님도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도서관에 오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들을 특히 시니어 중에서도 퇴직 교사들을 학급에서 그 아이들을 맡을 수 있도록 투입해 주심으로써 아주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많은 책 속에서 또 양질의 책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서로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보명 도서관 학교가 너무나 좋았고 이 기회도 분명히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우러나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정말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입학식에서 사회자의 열정적인 진행과 또래 친구들의 참여도를 보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책을 읽고 소감을 적는 독서 활동이 있지만 지정된 도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제하는 느낌으로 했다면 도서관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학년에 필요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되니 스스로 책을 빌려서 집에 가져와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절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도서관 학교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이나 인근 학교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미리 참여 학생의 소감과 대구 동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김사아입니다.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참여해 보았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수업해 보니까 더 친해져서 기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한태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여기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저는 일단 역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면서 구체적이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면서 재미를 덧붙일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구민서입니다. 원래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교과 연계 통합 독서를 배우면서 책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소설도 읽을 때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덕초등학교장 김영래입니다. 작년에 도서관 관장님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넓음형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 이웃 학교와도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교육활동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참 반갑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은 동덕초 학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여러 체험을 하며 즐기는 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늘봄형 도서관 학교에는 특히 저녁 돌봄이 필요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이동 도우미가 와서 학생을 안전하게 도서관에 데려다주고 독서 지도는 물론이고 메이커 교육, 역사, 댄스, 악기, 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오후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 활동을 마치고 가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가 잘 짜여져 있고요. 또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저녁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오후와 저녁 돌봄이 필요하다면 챙겨주어야 하는 우리 늘봄 교육 상황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손을 내밀어 주어 학교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역사회의 손길이 학교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의 생생한 참여 소감과 교장 선생님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 학교를 운영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들어볼까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학생들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K-POP 댄스가 있었는데 일부 남학생들은 처음에 댄스 수업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며 참여하기를 주저하다가 중반기 이후 어느 날인가 맨 앞줄에서 제일 열심히 춤추는 그 남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살짝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강의실을 벗어나 지하에 있는 넓은 문화공간에서 댄스나 놀이 연극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실에 있는 책을 읽다가 책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속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그 자기의 고민거리를 불쑥 이렇게 얘기해 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책을 매개로 하여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늘봄형 도서관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일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간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간식을 제공해 주셔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간식표 앞에 먼저 가가지고 오늘 간식은 뭐지? 하고 찾아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물론 선호도가 달라서 요일마다 기쁨과 좌절을 반복해야 했지만요. 아이들 입맛에 맞춘 다양하고 알찬 간식 제공으로 저녁 시간까지 도서관 학교에서 배고프진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서 학부모로서 무척 안심되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아이가 가장 기대했던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는데요. 시작하고 나니 인물로 만나는 한국사와 교과 연계 이야기 수학을 무척 좋아해서 의외였고요.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K-팝 얘기 하셨는데 우리 아이도 K-팝 댄스가 학기 말에 진행되면서 의상에 신경을 엄청 쓰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옷을 찾기 위해서 저도 같이 온 오프라인을 한참 뒤져서 겨우 비슷한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의상을 가져가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옷을 갈아입는 열정도 보이고요. 옷을 바꿔 입으니 춤이 더 잘 춰진다고 얘기하면서 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무척 기뻐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낯도 가리고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점점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학교의 임원 선거에도 스스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왜 중도 이탈 학생 없이 높은 참여율로 모든 학생이 수료를 할 수 있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늘보명 도서관 학교는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생각하니 전국 어디에도 도서관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어서 처음 기본 방향을 잡을 때 직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학습 도우미, 학생 이동 도우미 등 운영 인력을 확보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의 학생복지 초등교육부서 의견도 듣고 또 인근 초등학교 3교를 방문해서 교장, 교감선생님, 돌봄선생님 등 의견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은 한국장학재단 그리고 인근 대학교와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 프로그램하고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우리와 맞지 않았고 결국은 퇴직교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고 또 시니어 클럽과 협의가 잘 돼서 학습도우미, 이동도우미 17명을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퇴직교원, 퇴직공무원을 확보했는 게 도서관 학교를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고 학생들이 통학버스 없이 개별적으로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처음에 도서관 학교를 몇 명이나 신청을 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동하는 도서관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신청한 건 학부모님들에게 공공도서관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신뢰감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인데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서관 학교에 가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배우고 하는 사교육에 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도서관 학교에 참여하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런 고민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아이의 성향을 잘 살펴보고 원하는 방향을 찾아 지원해 주는 것도 학부모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학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과별 지식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특히 교과별 문제들을 살펴보면 문해력이 없이는 풀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책 읽는 습관이 무척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습관은 억지로 강요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초등학교 시기에 했던 독서 활동들이 중고등학교까지도 쭉 이어서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늘봄형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이에게는 좋은 습관으로 이어져서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도서관 학교 운영 방향과 함께 도서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에서는 늘봄 학교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장점을 살려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학교 돌봄과 차별화된 독서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서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가 학교뿐 아니라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의 늘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교육청 및 대구시내 도서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넓으면 도서관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우리 도서관의 운영 사례와 자료 등을 공유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도 우리 도서관 사례를 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각 도서관 시설이나 환경에 맞게 진행하면 아마 우리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역할이 독서 평생교육뿐 아니라 교육, 돌봄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도서관들이 우리 학생들의 그런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소중하고 또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고 또 늘본 프로그램을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여러 기관에 좋은 영감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5회 대구교육 이슈톡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